자, 오늘 나갈 단원, 즉 페이지 174페이지서부터 177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건데, 오늘 내용은 전체 사회 교과서에서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잘 공부해 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굉장히 편할 거야. 자, 이 강의는 선생님이 강의를 보통 2번 들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면은 2번, 3번 정도 들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은 친구들이 이해가 가장 잘 될까? 가장 고심하면서 강의를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둘 다 선생님도 정신을 차릴 테니까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봅시다. 다음 주 테스트는 조금 까다롭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제목은요. 페이지 174페이지고요.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자, 이 파트는 친구들 스스로 이거 없앨 거예요. 지금 스스로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이렇게 쓰고요. 1번. 정부 형태는 어떻게 구분할까? 정부가 있어야지 정치를 할 거 아니야. 형태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렇게 할게요. 각 나라마다 정부 형태라는 게 있는데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씁니다. 정부 형태. 첫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국가기관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다. 입법, 행정, 사법 이게 3가지로 나뉜다는 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할게요. 이렇게 일을 나누는 이유는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하면은 독재를 하니까. 그리고 역사상 그렇게 독재를 했던 사람들을 많이 겪어봐서 국민들이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좋구나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법부하고 행정부, 우리 사법은 빼고요. 얘네 둘이요. 선생님이 색칠해 볼게요. 이 입법이랑 행정, 이 둘의 관계가 친하냐 덜 친하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의원 내각제, 나머지 하나가 대통령제입니다. 표를 그려서 이 2가지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표를 그리는 이유는 한눈에 쑥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의원 내각제라고 적고요. 얘는 대통령제라고 적을게요. 지문을 읽어보면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한 정부 형태고, 입법부가 만들었대요. 이 행정부를. 얘가 엄마면은 얘가 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죠. 대통령제는 원래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엄격하게 이제 얘는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밀접하다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우리 밀접이라는 단어 알죠? 친하다는 뜻이에요. 의원 내각제는 영국,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하냐? 얘는 영국, 얘는 미국, 이렇게 대표적인 나라.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 대표적인 나라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얘는 제목을 관계,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할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여기서 딱 끊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결론은 의원 내각제 또는 대통령제를 하는데, 그 나라가 의원 내각제를 하다가 조금
형제 저게 좀 좋은데 그럼 그거를 조금 빌려와서 변형을 시킬 수 있고요. 대통령제를 하는데 의원내각제 이런 부분이 좋아. 그러면 가지고 와서 조금 자기 나라의 형편에 맞게 변형을 시킬 수 있죠.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다. 요거를 기억해서 우리 요 다음 페이지에서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의원내각제가 뭡니다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제가 뭡니다라를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또 배울 거야.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쓰지만 살짝쿵 의원내각제 좋은 점 한 3가지를 빌려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부를 좀 따로 해야 돼. 자, 먼저 의원내각제부터 정리할게요. 제목은요. 영국은 총리, 미국은 대통령제. 영국하고 미국의 높은 사람이 만난다 하면 영국에선 총리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서로 안녕하고 인사를 합니다. 의원 내각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 다수당의 대표 총리가 되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자, 이 두 줄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얘는 국민이에요. 얘네가 투표를 한단 말이야. 투표는 선생님이 이렇게 상자를 그려줄게. 투표. 국민이 당연히 투표를 하죠. 그럼 누굴 뽑냐? 바로 의원을 뽑아요. 의원을 뽑아. 그러면 뭐 여러 명을 뽑겠지.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의원이라는 직업은 자기 당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는 A당에서 뭐 5명이 뽑히고 얘는 B당에서 뭐 3명이 뽑혔다.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당에서 이게 뽑히겠죠. 지금 요 당이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했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다수당이라고 그래요. 다수당. 그러면 이 당에서 높은 애가 있잖아. 선생님은 걔를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색칠을 할게. 이 빨간색 동그라미 요 아이가 총리라는 사람이 되고요. 다른 말로 수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 그냥 까만색 있잖아. 얘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그냥 우리는 의원이라고 불러요.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원을 선출하여 다수당, 선생님 표시했지? 이 다수당의 대표 총리가 되어 얘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자기 일을 도와줄 행정부를 만드는데 이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총리가 내각을 만들어서 둘이 친하다 안 친하다? 둘이 겁나 친하다. 하트뿅.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 입법부 얘가 지금 행정부죠. 이렇게 국민이 뽑은 거 요거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친할 수밖에 없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정을 나라 일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자, 얘를 글로 바꿔 쓴다면 국민이 투표를 해서 입법부에서 일할 의원을 뽑고 그 중에 다수당의 리더가 총리가 되는데 얘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둘 사이는 긴밀해서 국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는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하고 내각, 의회의 가장 높은 애를 총리라고 하고요. 내각을 다른 말로 행정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살짝쿵 행정부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네 이 둘은 아까 표에서 봤듯이 얘가 바로 국민이 이렇게 뽑은 게 의회, 그 다음에 내각, 요 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얘가 내각이고 얘가 의회야. 자, 구분됐죠? 국민이 뽑은 의회랑 그 의회의 가장 높은 총리가 만든 행정부 즉 내각의 관계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인데요. 서로를 잘리게 너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일하지 마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각 불신임권, 신임권인데
이 불신임이 들어가면 신임, 너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야. 불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쉽게 말해서 너 자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 자를 수 있다. 편의점 사장이 알바한테 너 일 못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고 자르잖아. 그러면 이 편의점 알바가 사장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사장님이 있을 때 막 눈치를 보고 일을 열심히 하겠지. 누군가를 자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얘네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각은 의회를 자를 수 없을까? 얘도 자를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자, 책에서는 의회 해산권이라고 썼는데요. 해산권. 해산이 흩어져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쉽게 너 자를 수 있어 이거야. 근데 참 자를 수 있는 권한이라고 썼으면 얼마나 좋은데 무슨 한자를 많이 써서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아니 그럼 의회 불신임권이라고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내각 해산권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친구들이 저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내각 불신임권, 내각 널 자를 거야. 의회 해산권, 의회 널 자를 거야. 자를 수 있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좀 무서워하겠죠. 자,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무서워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이런 상황을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견제 뭔지 알지? 뭐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1등하고 2등이 있어. 서로 뭐 이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제가 공부해? 나도 공부해야지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한다는 거지. 이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 이를 통해 의회와 내각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는 영국의 여왕과 같이 명목상의 국가 원수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행사한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잖아. 높은 사람이 2명이 있어. 자, 한 명은 아까 그 총리라는 사람 있잖아. 다른 말로 뭐 수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는 왕이 있어요. 아니, 왕이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냐고. 옛날 책에서만 봤던 왕이 있다고요? 네. 영국이라는 나라 혹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왕이 있는데 원래는 이 왕이 정치를 했었겠지.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왕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실제로 일은 우리가 할게 라면서 정치 형태가 변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2명이면은 각자 하는 일이 좀 다른데 왕은요, 이 책에서는 명목상 혹은 상징적이다. 우리나라 그럼 왕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그때 마지막 왕이 고종 다음에 순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후손들은요, 나중에 이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그치? 고종의 아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했으면 계속 왕이 됐을 텐데. 근데 영국은요, 제도가 변했지만 이 왕이 명목상 높은 사람이고 일은 얘가 다 해. 그래서 얘는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실질적인 권력. 요렇게 해서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영국을 가면은 지금 왕인데 여자 왕이야. 그 여왕, 그 아들은 왕자님이야. 아직도 왕자님이 존재하고요. 그 궁전도 있어. 거기서 막 살고 사람들이 호기심 있어하고 재밌어하고 합니다. 이렇게 2개의 대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만 있다. 해서 나라의 대표하면 대통령만 간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재밌죠? 의원 내각제는 이제 몇 번이라고 쓰면 되지? 자, 3번이라고 쓰고요. 이 제도의 장점, 단점을 좀 비교를 했는데 장단점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장점으로는 책임 정치라고 나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불신이 되거나 해산될 수 있으므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아까 서로 뭐 한다고 그랬어? 일 못하면 너 자를 수 있다. 이걸 불신임 해산권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불신임과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일을 잘한다. 이거를 책임 정치라고 합니다. 또한 의회와 내각이 잘 협조하면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사이가 되게 좋다고 그랬죠. 얘하고 얘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능률적, 그 다음에 원활, 좋은 말 다 쓰죠. 일을 매끄럽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대요. 볼게요.
반면에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하면 다수당 횡포가 우려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먼저 생기고 얘가 내각을 만드니 이 다수당이 내각을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몸이니까, 얘가 한 몸이 되니까 이 얘를 다수당이라고 그래. 이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 이렇게 합시다 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책에서는 횡포라는 표현을 썼네요. 다수당 횡포가 염려된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군소 정당, 조그만 이것저것 정당이 군소 정당 난립이, 난장판이죠. 난립이 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나라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안정적으로 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통령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 대통령제.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각각의 선거로 입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선출하여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자,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투표를 따로따로 2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국민이 따로따로 해요. 자, 요렇게 해서 의회를 뽑고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의회가 행정을 구성했지만 아예 얘네들은 출발부터 따로따로 뽑히게 되는 거죠. 얘가 입법부, 의회가 되고요. 여기서 일하는 애를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뽑고요. 이제 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대통령을 우리는 뽑고 나머지는 이 대통령이 알아서 행정부를 구성을 하죠. 얘네 대통령이 포함돼. 이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이 대통령이 아까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총리가 대표잖아, 여기서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이 행정부의 가장 높은 이 대통령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입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금 독립됐죠, 입법부랑.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자,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애를 그냥 조금 유식한 말로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쓰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있다. 그냥 행정부의 리더다. 수반의 지위.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 원수의 지위를 지닌다. 좀 친구들이 또 국가 원수 지위라 그러면 원수다 하면서 막 이게 웃는데, 원수 그냥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대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미국에서 제일 높은 애가 나올 테니까 너네 나라도 제일 높은 애가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그럼 무슨 대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1번.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번.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자, 그러면은 요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그러니까 그냥 이 행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는 서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그러면 불신임 없고 자를 수 없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의회를 자를 수 있냐? 역시 해산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은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한테 한 가지, 요건 없지만 또 오케이 되는 기능 하나를 줬는데, 법률안 거부 권한. 의회가 법을 만들지, 그러면 나 그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싫어, 이 정도 권한이 있대요. 이렇게 자를 권한은 없지만 권한은 있대요. 그리고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다. 나 그거 싫어. 나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권한은 없어. 그냥 거부할 수만 있어. 법률안 제출권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대통령, 즉 행정부의 역할. 이처럼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단어를 쓸게. 대등하다.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권력 분립 원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행했을 때 진정한 권력 분립이다. 의원 내각제는 살짝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조금 분리가 되지 않는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번. 대통령제는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어 장단점 나오네요. 그러면은 장점, 단점이라고 적고요. 장점. 대통령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어. 자, 잘릴 위험이 없으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행정부 조금 안정적이다. 연속성 있다. 자, 연속성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했으면은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중간에 안 잘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이 잘렸어.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또 새로 가르치지. 그럴 리가 없다. 한 선생님이 끝까지 가르칠 수 있다. 행정부가 안정적이고 연속성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의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다수당이 자기 멋대로 하면은 횡포를 막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 때문에.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면 독재의 위험성이 있고 대통령 권한이 커지면 독재, 자기가 멋대로 하고요.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서 국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의회랑 행정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일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을 때, 이게 모든 대통령제가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니까 좀 사이가 안 좋으면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에요. 자, 대통령제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제는요, 국민이 의회랑 대통령 선거를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국민이 의회만 뽑는 거를 의원 내각제다. 요렇게 그냥 그것만 좀 기억을 해볼게. 자, 이제는 우리나라 제도,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일단 우리나라는요, 그냥 대통령제다.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조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각각의 선거를 통해, 자, 대통령제라는 증거, 각각의 선거를 따로 하죠. 각각의 선거.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전형적인. 그리고 아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증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행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대요. 법률안 거부 행사.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라는 증거. 그치만 우리나라가 대통령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의원 내각제 요소를 또 갖추고 있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 그치만 살짝쿵 의원 내각제 요소도 조금 있다라는 거죠. 의원 내각제.
하지만 우리 대통령제가 많고요. 얘는 쬐끔 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어떤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부, 가로 요거 일부야. 우리나라 또 의원내각제라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글씨가 좀 날라갔네요. 다시 예쁘게 쓸게요. 내각제. 일부를 채택, 일부 채택. 그래서 일부 채택이라고 쓸게요.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원내각제처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자, 이거는요 제출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변형해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조금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으며, 자,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 있대요. 장관. 우리는 이거를 두 개의 일을 같이 한다 그래서 겸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애가 여기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의원내각제 요소라는 거지, 이게. 자, 세 번째. 총리와 성격이 비슷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가 있는데 얘가 약간 총리랑 비슷한데 그렇다고 대통령이랑 국무총리랑 비교했을 때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장이면 국무총리가 부반장 정도. 그래서 대통령이 급하게 일을 못하면은 국무총리가 대신 일을 해요. 총리가 좀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의원내각제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의원내각제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서요.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에는 특별히 이런 게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랑은 또 다른 거죠. 이거를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